몇 년 전 나는 학업 때문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외진 곳이라 무언가 신비롭고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은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해가 저물면 금세 어둠이 드리워져 밤은 더욱 깊어졌다. 이사한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루가 삐걱대고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배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이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 사실은 당시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이사를 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때쯤 시작되었다. 밤이면 집 어디선가 또벅또벅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발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집 안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방문 너머로 순간적으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밖에 없을 터인 집에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은 더욱 빈번해졌다. 자주 사용하지 않던 작은 방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밤마다 한 여자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깨어있어도 잠든 와중에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의 귀에 울려 퍼지곤 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입을 떼었다. 이 집은 말이야 아주 옛날 한 가족이 살았어. 근데 그 가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밤중에 모두 실종됐지. 그리고 그 뒤로 그 가족은 아무도 본 적이 없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우는 소리가 그 가족 중 한 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평소 쓸 일이 없던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리고 램프를 켜는 순간 방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옛날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어느 날부터 누군가의 저주로 인해 가족들은 하나둘씩 비밀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 그때는 진실을 말하는 문구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뒤로 종종 그 가족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에서는 이 집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위로하며 가족을 추모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제 그 가족은 더 이상 홀로 떠돌지 않는다. 그들은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잊히지 않았으며 나의 밤을 괴롭히던 발소리와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나는 그들이 평화를 얻었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해졌고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 이 집 이야기를 궁금해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전해주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서울 근교의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떠난 나는 친구 5명과 함께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미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산장이라 크게 경계심 없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산장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자 말없이 조심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평소 친절하던 그녀와 달리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산장 거실에 둘러앉아 술도 한 잔씩 마시고 모닥불을 피우며 옛날 이야기와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가까워지면서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걷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이 많은 정우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급하게 돌아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산장 주변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술 취했냐고 웃어넘겼지만 나와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피곤함을 느끼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이윽고 거실로 나와 불이 꺼진 모닥불을 바라보며 창밖을 주시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가 이 산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정훈을 깨웠다. 둘이 함께 불 꺼진 산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다가 드디어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어딘가 좀비처럼 이상했다. 그 존재는 마치 우리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서 있었다. 그 존재는 갑자기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겁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산장 안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던 순간 어떤 차가운 손길이 문 너머에서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그 손길과 함께 낮에 그토록 무겁게 다가왔던 산장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이곳에서는 밤에 절대 혼자 있지 말 거라. 우리가 놓쳐버린 경고가 이제야 의미를 알게 되었다. 친구들은 깨어났고 다같이 공포에 떨며 그 밤을 경계 속에 보냈다. 아침이 밝자 우리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서둘러 산장을 떠났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다시 산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그 산장 근처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 기이한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찬찬히 읽으며 그날 밤의 오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던 그 존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비록 그때의 경험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았지만 가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날에는 일종의 전설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술 한잔 기울일 때마다 그때 그 괴기한 경험이 오싹한 웃음을 자아내곤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늘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연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웬만한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민들 역시 외부 사람들에게 마을의 존재를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장소였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파수꾼의 저주라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옛날 연옥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 파수꾼은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무엇보다도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마을을 돌며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가 순찰 중 헤매며 길을 잃은 여행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몹시도 지친 상태로 파수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수꾼은 망설임 없이 그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여행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 곳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파수꾼은 여느 때와 같이 순찰을 나섰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들은 파수꾼을 비웃듯이 그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어떤 등불로도 그것들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등불에 불이 꺼지기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하나둘씩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는 거대한 검은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의 뿌리에서는 드넥 같은 시커먼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몽의 끝에는 파수꾼이 어딘가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광기에 빠져들었고 파수꾼을 원망하며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은 정말로 족제비나 쥐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파수꾼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면 그 순간 저주가 시작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연옥마을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자나 모험가가 예전의 연옥마을을 찾아갔을 때 그곳의 밤하늘에선 여전히 무언가 존재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와 어둠 속에서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불길한 저주는 여전히 그곳을 방황하며 자신이 가진 오래된 원한을 풀지 못한 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이 다가오면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양지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여행지를 정하다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 가기로 했다. 그곳은 하얀 모래와 맑은 바닷물로 유명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를 끌어당겼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민가가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의미한 그림자의 집이라고 불렀다. 여행 첫날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고 숙소를 정한 후 곧바로 해변으로 향했다. 해변은 소문대로 아름다웠고 우리는 일몰이 될 즈음까지 노곤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난 후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섞인 제안으로 희미한 그림자의 집에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 제안을 수락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낡고 오래된 집의 외관에 약간 위압감을 느꼈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문은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우리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조심스럽게 집 안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랐지만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호기심이 컸던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삐걱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밤이 깊어가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친구가 사라진 걸 깨달았다. 우리는 서둘러 그 친구를 찾아 나섰다. 집안 곳곳을 헤매다 드디어 그 친구를 발견했지만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우린 어쩔 줄 몰라서 그 친구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집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집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창 주변에서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빠르게 발길을 옮겼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불안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들은 마지못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폐가로 남았다고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지 모를 그림자가 보일 때가 있다고 했다.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다. 친구와 나는 마을에서 보낸 나날 동안 불가사의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휴양지에서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해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그날 밤의 경험을 되새겼다. 이내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하고 이 일을 마음속에 묻기로 했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에서 보았던 그 그림자의 기억은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